네, 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2 중학교 1학년 사회 문진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수업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약속해요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수업 환경 만들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들을 수 있게 수업 환경 만드는데 항상 교과서 같이 준비하면 수업 들을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팅을 할 때는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올려주세요. 네, 지금 또 여러 친구들이 벌써 채팅창에 계속 채팅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수업을 할 때는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영상을 다른 곳에 배포하거나 화면을 캡처하면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제공해준 유튜브의 링크라든지 유튜브에 들어와서 직접 이 영상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 달 때는 이렇게 하트 사용해서 다는 방법 이제는 여러분들 다 잘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처럼 이렇게 양쪽에 파란 하트 달아가지고 하면 선생님이 보면서 여러분들 채팅창 보다가 바로 선생님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하트 도배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다들 잘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계화에 대해서 문화의 세계화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세계화에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가 점차 유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문화의 세계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화로 영향력이 큰 외래 문화가 유입되게 되면 그 영향력이 큰 외래 문화랑 똑같이 문화가 하나처럼 똑같이 된다라는 거를 문화의 획일화라고 했어요.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서 영향력이 큰 문화가 들어왔을 때 다 똑같은 형상이 된다라는 걸 문화의 획일화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문화가 다 똑같아지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 문화가 유입되면서 세계화에 따라서 지역 간의 문화 교류가 늘어나면서 여러 문화가 유입되면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문화의 다양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산된 문화가 원래 있던 지역의 문화와 섞여서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문화융합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문화의 세계화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문화의 세계화로 인해서 외부의 문화가 유입되었을 때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지역의 전통 문화가 해체된다. 그러니까 지역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문화로 획일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것 또는 문화의 아까 획일화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기존 문화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서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우리 전통적인 것을 위협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런 노력을 해보자 라는 발전된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사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서 이게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사진인지 한번 댓글로 남겨보세요. 자,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무슨 현상 덕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서는 뭐 짜장면도 있었고 뭐 피자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음식을 우리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문화의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됐대요, 여러분. 자,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문화의 무슨 화일까요? 문화 전파도 맞는데, 네, 장서인 친구 맞습니다. 문화의 다양화예요. 네, 맞아요. 문화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문화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자, 지난 시간에 봤었던 여러 사진들 중에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 S커피 매장을 똑같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대요. 물론 그 각 매장마다
각각의 뭐 개성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 똑같은 에스커피 매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무슨 현상과 관련이 있는 그림일까요? 똑같이 됐대요.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 똑같은 에스커피 매장을 찾아볼 수 있대요. 문화가 하나의 문화가 똑같이 나타난다.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위에서는 아까 이 답을 얘기했었는데, 안민찬 친구도 비슷하긴 한데, 네, 문화의 뭘까요? 맞아요. 허석 친구 문화획이라, 네, 연탄이 친구? 네, 주현석 친구인가요? 네, 문화 획일화 현상이죠. 똑같이 된다는 거. 네, 문화의 획일화 현상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서 네, 이거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주제 같이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문화의 공존과 갈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학습 목표 보면은요. 우선 첫 번째,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사례를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문화의 갈등 사례를 알아보고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 문화가 아무래도 많이 우리가 전파가 되고 문화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문화가 섞여서 한 지역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역은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혀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두 지역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어떤 지역은 공존을 하고 어떤 지역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인데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정착할 때 아무래도 그들의 문화가 같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문화 접촉이 많아지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 자, 이 내용, 교통통신의 발달로 문화 접촉이 많아졌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교통통신의 발달로 사람이나 뭐 물자나 자본이나 그런 국경을 초월한 지역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각 지역의 문화가 점차 유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현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 교통통신의 발달로 문화 접촉이 많아졌다. 우선 힌트를 하나 주자면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지역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진 현상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했죠. 맞아요. 부러운 연탄 친구인가요? 네, 맞아요. 세계화인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문화가 점차 유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현상, 네, 박소정 친구, 네, 문화의 세계화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의 세계화가 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이 점점 많아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 지역 간의 교류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점차 다문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어떤 문화가 공존하는지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싱가포르의 사례를 선생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싱가포르는 우선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 이 빨간 색깔 점 동그라미 안에 있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고 하거든요. 싱가포르에 있는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수도가 싱가포르고요.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안에 싱가포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싱가포르는 위치가 어디냐면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해양 교역로, 그러니까 양쪽 바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비행기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 있지만 예전에는 큰 물건을 운송을 할 때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대부분이 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그러니까 두 개의 큰 바다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쪽 바다를 두고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대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종이 구성되어 있대요. 싱가포르에서 인종 구성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계예요. 중국에서 많이 이주를 해온 거죠. 그 다음은 말레이계, 말레이시아 위치는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볼 건데, 이 싱가포르 위치가 어딨냐면 그 말레이 반도 끝이 싱가포르거든요. 사실 싱가포르가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인도계, 인도에서도, 인도는 어디냐면 인도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알까요? 여기가 인도예요.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나라가 인도이고요. 자, 이렇게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종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안민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싱가포르에서는 여러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을 해두는데요. 자,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볼 수 있는 표지판의 모습이에요. 자, 보면은 4가지 언어로 같은 말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요렇게 순서로 나와 있어요. 맨 위에는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 다음에 말레이어, 그 다음 타밀어. 타밀어는 인도에 굉장히 많은 언어 중에 하나인데, 인도의 뭐 드라비다족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인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공용어 4가지, 네 가지 언어가 다 공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영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랑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싱글리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싱글리시의 특징은 중국 사람들 말투 있잖아요. 그런 중국식으로 막 뭐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요. 영어인데. 그런 게 특징이에요. 자, 이 표지판에서 첫 번째 표지판은 내용이 자연보호에 대한 표지판이고, 두 번째는 버스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길거리에 있는 버스가 다니는 그런 곳이겠죠? 네, 이주진 친구 맞아요. 싱가포르 더하기 잉글리시라서 싱글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식 영어를 콩글리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싱가포르식 영어라서 네, 싱글리시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싱가포르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싱가포르의 종교 비율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도교, 힌두교,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굉장히 여러 종교들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들이 아까 유입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지역에서 믿던 종교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이게 싱가포르의 종교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빨간 날, 우리 목요일에 부처님 오신 날이죠. 자, 이런 것처럼 싱가포르에서는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별로 균등하게 법정 공휴일을 지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뭐 기독교의 기념일도 있고 불교의 기념일도 있고 뭐 이슬람교의 기념일도 있고 힌두교나 시크교의 기념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교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덕분에 싱가포르는 인종을 중요시하거나 종교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존하는 게 당연하다. 그 대신에 우리는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대우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랑 같은 인종이라고, 나랑 같은 종교를 믿는다고 이렇게 채용을 하거나 뭐 사업에 좀 더 유리하게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력주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대요. 네, 이주진 친구, 종교기념일이 많으면 종교기념일마다 쉬는 날마다 네, 기념행사 해요. 또 하죠. 근데 기념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기념행사다. 뭐 우리로 치면 뭐 크리스마스 같은 거. 네, 크리스마스 행사 있으면 다른 종교 뭐 단체들도 이렇게 축하해주고 같이 기념해주고, 네,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는 문화가 이제 당연시 되는 사회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도랑 사진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싱가포르는 이게 싱가포르 나라 지도예요. 자, 이 나라 지도에서 보면은 주요 종교시설이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하나씩 선생님이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스리니바사 페루말 사원인데요. 힌두교 사원이에요. 하늘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힌두교 사원도 있고 바로 옆에 아르메니안 교회가 있고
또 조금 가면 불아사라는 이거는 불교 사원이에요. 자, 이렇게 있고 또 조금 옆에 가면 술탄 모스크 이거는 이슬람교의 사원이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옆에 가면 센트럴 시크 사원이라고 해서 시크교가 있어요. 시크교는 이 인도에서 유래된 종교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가 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유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리틀 인디아라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많이 넘어온 지역이고 조금 옆에 가면은 아랍 스트리트라고 해서 아랍 사람들이 또 몰려서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옆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이 차이나타운은 중국계 사람들이 몰려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모여 있어요. 이 싱가포르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서 이 동네를 다 갈 수 있어요. 걸어서 한 10분, 20분만 걸어가다 보면 분명 조금 옆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한 10분 걸어가다 보니까 이슬람 사원이 나타나고 또 한 10분 걸어가다 보니까 또 뭐 힌두교 사원이 나타나고 이런 색다른 종교 경관을 살펴볼 수 있대요. 자, 그러면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 말레이시아 사례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아까 얘기했죠.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나라인데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나라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 색칠된 부분이 말레이시아인데요. 자,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 전시장이라고 불린대요. 그러니까 여러 문화가 섞여 있다는 뜻이죠. 자, 이곳은 동서무역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유충지다. 그러니까 아까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하면서 해상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그러니까 무역이 옛날부터 발달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뭐 인종들, 뭐 중국계 화교, 인도인,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말레이인들,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싱가포르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용어도 중국어도 사용되고, 타밀어도 사용되고, 영어도 사용되고, 종교도 마찬가지로 국교 자체는 이슬람교예요. 여기는 국가의 종교로 이슬람교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다고 뭐 박해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이슬람교를 믿지 않아도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힌두교 믿는 사람도 있고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네,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례도 보면은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언어랑 종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유럽으로 넘어가서 스위스 사례를 같이 살펴볼게요. 자, 스위스는 서로 다른 언어로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자,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유럽의 가운데 있는 북서부 유럽, 남부 유럽, 동부 유럽에 둘러싸인 나라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집단들과 접해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안에는 여러 민족도 살고 여러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종교가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 갈등, 언어 갈등 심했었대요. 근데 정부가 다양한 언어 정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다문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공식 문화가 4개 있어요. 지금 이 지도에 색칠된 거 보면은 이 독일어 부분이 가장 많이 색칠이 되어 있죠. 독일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 다음에 레토로망스어라고 해서 로망스는 로마 언어예요. 예전 로마 언어에서 파생된 여러 어군 중에 하나인데 이 레토로망스어라는 언어까지 해서 4개의 언어를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색칠된 것을 위치를 보면은요, 여러분, 이 분홍색은 독일 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거겠죠. 파란색 프랑스어는 프랑스와 접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이탈리아와 접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접한 곳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문화 전파에 대해서 봤을 때 예전에는 원래 처음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일수록 문화의 영향을 서로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과 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스위스라는 지역이 독일과 접해 있는 쪽은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독일어를 사용하는 거고, 프랑스와 접해 있는 쪽은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거고, 네,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위스는 주별로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살려면 4개 국어를 다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어 하나에 뭐 학교에서 배우는 뭐 영어, 그 다음에 뭐 학교에 따라서 제2외국어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스위스에서는 정부의 공식 언어 자체가 4개이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는 언어를 자기 언어와, 그러니까 자기 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또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고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언어를 하나, 2개 더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그냥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다중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스 사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스위스 사람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도 스위스 사람, 내가 아는 스위스 사람 누가 있지? 생각을 해봤는데 한 명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혹시 슈퍼맨이 돌아왔다 본 적 있나요? 여기에 우리 나은이 엄마, 안나가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스위스 사람인 안나가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이 스위스 사람인 엄마 안나와 나은이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독일어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스위스의 4개 공용어 중에서 이 안나가 사용하는 언어가 독일어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스페인어, 뭐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네, 이렇게 6개 국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스위스의 기념 컵이거든요. 네, 지금 4개의 단어가 써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는데 4개 다 스위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독일어로 쓴 스위스, 프랑스어로 쓴 스위스, 이탈리아어로 쓴 스위스, 레토로망스어로 쓴 스위스인 거야. 그러니까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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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이렇게 쓰여 있는 컵인 거죠. 네, 그런 기념 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위스는 국민들이 그냥 개인이 선택한 언어를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쓰는 거,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문화 자체가 너무 일상적인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캐나다 사례 한번 볼게요. 캐나다는 일명 모자이크 사회라고 불린대요. 캐나다는 우선은 이 아메리카의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주민들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들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고자 다문화주의를 정책 이념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민자가 원래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많은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트리드 총리는 이 처음에 내각을 구성할 때부터 종교라든지 인종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뭐 원주민 출신의 장관, 그 다음에 난민 출신의 장관, 인도 출신의 장관 이런 식으로 국적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그냥 그 각 분야에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관들 이렇게 내각을 처음에 구성을 하고 소개를 할 때 캐나다와 닮은 내각을 소개하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 거죠. 이렇게 다양한 나라 출신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내각이다. 이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다문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정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각을 구성할 때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구성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부에서 아니면 뭐 지역 사회에서 정책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 문화가 지금까지는 조화를 이루어서 공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여러 문화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자신만의 문화를 강요하거나 주장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는 특히 종교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경우가 많대요. 아무래도 종교나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언어는 어떤 민족 또는 어떤 인종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인종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그 가치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나 언어 갈등은 대개 인종과 민족의 차이, 그리고 영토 아니면 영해 같은 명확 분쟁,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변의 여러 요소들과도 섞여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선생님이 또 4가지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절대 아니에요. 단순히 종교가 달라서 갈등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원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영역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인종 차이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뒤에 사례들은 훨씬 복잡하고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걱정할 수도 있는데 네, 외울 필요 없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 세계에 이렇게 문화가 달라서 갈등하는 지역이 많구나. 종교나 언어적 차이로 인해서 이런 지역들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는 카슈미르라는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카슈미르는 어디냐면요. 인도 북부예요. 인도 북부에서 파키스탄과 만나는 지역의 지방 이름이 카슈미르인데 이 카슈미르는 주민 대다수는 이슬람교 신자예요. 근데 이슬람교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믿는 종교예요. 그리고 인도는 무슨 종교를 믿냐면 힌두교를 믿어요. 자, 근데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의 통치권은 지금 인도에게 넘어가 있어요. 자, 굉장히 어렵죠? 자, 이거 다 외워야 되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선생님이 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인도 북서부의 카슈미르라는 지역은 많은 주민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러니까 영국이 예전에 인도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원래 파키스탄의 땅이 될 예정이었대요. 근데 힌두교를 믿던 카슈미르의 지배층이 인도의 통치권을 넘기면서 이 지역을 놓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인종적인 것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그런 갈등 사례죠. 그래서 이 두 진영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폭탄 테러라든지 아니면 분쟁이라든지 그런 교전 이런 게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 같이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카탈루냐 독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2017년? 그러니까 한 3년쯤 전? 2017년 말이니까 한 2년 조금 지난 얘기인데 그때 축구계에서 이 카탈루냐 독립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지 사례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카탈루냐 지방은 어디냐면요. 자,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 여기가 카탈루냐 지방입니다. 지금은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자, 에스파냐 안에 있어요. 자, 근데 이 에스파냐 영토 안에 있지만 에스파냐의 병합이 된 게 1714년이에요. 근데 이 카탈루냐 지방은 문화도 원래 에스파냐와 다르고 언어도 에스파냐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카탈루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냥 카탈란 말이라고 해서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스파냐에 우리는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다. 우리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카탈루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바르셀로나예요.
그래서 이때 2017년에 이 카탈루냐가 독립을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 요구 시위가 계속되고, 예전에도 카탈루냐는 독립을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브렉시트가 있었어요. 자, 브렉시트라는 거는 뭐냐면 영국이 EU에서 나온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EU에서 영국도 나간 것처럼 점점 독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카탈루냐도 우리도 이 에스파냐에서 독립을 하겠다, 나오겠다 라고 해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다가 이 2017년에 카탈루냐 공화국을 건국하겠다 막 선포도 하고 좀 강력하게 좀 시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좋아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과연 FC 바르셀로나는 어떤 리그에서 해야 되느냐, 축구 리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심사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왜 독립을 안 시켜주느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에스파냐에서 카탈루냐라는 지방이 차지하는 위치가 우선 영역도 넓고 바르셀로나라는 지역 자체가 경제력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라는 거죠. 이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게 되면 에스파냐에서는 굉장한 손해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반면에 카탈루냐에서는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데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나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에스파냐에서 독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에 비해서 혜택도 잘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이에요. 이거는 좀 많이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오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 이렇게 한 지역 안에 세 종교의 성지가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구역, 이슬람교도 구역, 유대교도 구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세 종교가 모두 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각 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셋 다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가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이 지역은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된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분쟁, 내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벨기에인데요. 아까는 그 여러 공용어를 인정하고 사용하는 스위스의 사례를 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벨기에 사례는 세 개의 공용어가 있어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여러 공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벨기에는 이 언어를 가지고 지방을 구분했을 때 북부의 플랑드르라는 지방과 남부의 알로니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플랑드르어와 남부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라는 그 지방은 아예 신문도 따로 제작하고 방송도 따로 하고 의회도 따로 할 만큼 그런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는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산업 구조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플랑드르 지방이 고부가 가치 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 지역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왜 왈로니아 지방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기타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곳 있죠. 지역이 어디냐면 벨기에 수도 브뤼셀이거든요. 브뤼셀은 수도이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둘 다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벨기에 브뤼셀의 표지판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로 똑같은 말을 두 개 다 안내를 해놨는데 프랑스어 부분을 지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어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화 공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자, 우선은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헌법으로 여러 개의 공용어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싱가포르의 다양한 종교 기념일 살펴봤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서로 존중해주는 정치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를 가지고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다른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잘못됐어. 저거는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서로 이해한다는 거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태도도 필요할 거예요. 당연히 문화 상대주의나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제도적으로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배운 내용 확인하면서 우리 마무리해 볼게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세계가 점점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사례들을 살펴봤죠. 반면에 여러 문화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 이건 대표적으로 종교나 언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나라가 많은데 그 중에서는 이런 종교 언어는 단순히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 카슈미르 사례라든지 카탈루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벨기에 이런 사례들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개의 공용어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든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문화 상대주의나 다문화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OX 퀴즈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종교나 언어 등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모여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자, 종교나 언어 등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뭘까요? 네, 연탄 친구, 네, 안민찬 친구, 허석 친구, 박소정 친구, 네, 맞아요. X죠. 네, 종교나 언어 등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모여 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물론 공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두 번째, 문화 갈등이 경제적 이권 등 다른 문제와 결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갈등 지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자,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자, 문화 갈등이 경제적 이권 등 다른 문제와 결부됐다는 거는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결합됐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갈등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네, 안민찬 친구, 방탄 포에버, 네, 부러운 연탄이 친구, 네, 맞아요. 네, O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갈등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확대되고 있다고 했죠. 자, 마지막 문제. 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건 뭘까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준서 친구? 네, 그림러 입초리? 맞나요? 네, 안민찬 친구, 네, 쭉쭉 맞습니다. O죠.
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네, 임정준 친구, 네. 이런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문화 상대주의라고 했어요. 문화 상대주의적인, 상대주의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 설명할게요. 자,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과 갈등을 겪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자, 이 두 지역을 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뤘던 공존하는 지역 4개, 갈등을 겪는 지역 4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내가 이 사례 좀 관심이 가는데 요즘은 어떻지? 라고 최근의 상황은 어떤지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더보기에다가 링크 연결을 해놨으니까요. 이 링크 들어가서 과제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자연재해 단원으로 들어가서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내일 시간표는 수요일이죠. 1교시 국어, 2교시 음악, 3교시 기술과정이고요. 우리가 목요일은 아까도 말했듯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수업이 없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은 어린이날이라서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자연재해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